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해군이 함정수와 조선 능력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지난해 초였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수위함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로 보내고 있다. 그들은 남중국해와 다른 곳에서 우리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해양 주권과 경제적 번영을 지속적으로 해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해군과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현대적인 함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장관의 입에서 중국 미국보다 더 큰 함대, 더 많은 수위함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현재 약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안에 400척의 함정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함대는 현재 300척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델 토로 해군 장관 이외에도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앞질렀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불리한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 해군전쟁대학 샘 텐그레디 교수는 해상 전쟁의 경우 질적으로 우위인 소규모 함대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다. 거의 항상 큰 함대가 이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전투 시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앞세우고 있지만 전력 규모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해군과 대결을 벌이면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샘 텐그레디 교수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냉전에 이르는 역사상 28번의 대표적 해상 전쟁을 분석해보면 3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양적으로 큰 규모의 함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 대상에는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아편전쟁, 임진왜란, 영불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해전 전반이 포함됐는데요. 텐그레디 교수는 미중 해상 갈등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소규모 함대가 승리한 3번의 해전은 안심되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수적으로 우위인 쪽이 승리했고 수적으로 비슷한 경우 전략 혹은 지도력이 우세한 쪽이 이겼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의 장거리 정밀무기 배치는 상대적인 비축분 축소를 동반한다. 상대 함대가 대규모일수록 이 같은 비축분은 빨리 소진되며 이는 대규모 병력을 앞세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미 해군이 중국 앞마당에서 대규모 중국군과 치르는 형태일 수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공개한 국방전략서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상정하면서 2045년까지 해군 함정을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중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회 예산국은 목표 달성 전에 노후함 정퇴역으로 미군 함대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델 토로 미 해군 장관은 대놓고 미국의 조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소가 13곳이고 어떤 조선소는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크다. 그것은 진짜 큰 위협이다라고 말입니다. 미국 국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소가 7곳입니다. 중국의 13곳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실업률이 4% 미만이면 식당 노동자든 조선소 노동자든 인력을 구하기 정말 어렵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고 준수해야 할 규정이 없어서 배 만드는데 노예노동을 이용한다라고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 없음을 맹공격했습니다. 중국이 노예 노동을 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해 함정을 뚝딱뚝딱 너무 빨리 만들어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2022년 8월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무려 5척의 052 DL형 구축함이 거의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붕어빵도 아니고 어떻게 8,000톤에 육박하는 구축함 5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8,000톤급 구축함은 이렇게 빨리 건조될 수 없고 이렇게 빨리 빵 찍어내듯 만들어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는 물론 기계이지만 배를 생산하다 대신 배를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배를 만드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계 등 공산품 제작 기간을 절약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고효율이라고 칭찬받지만 배를 건조하는 일은 반드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차근차근 최소 시간을 준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중국 산둥함은 불과 38개월 만에 건조되어 3년 남짓한 시간에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했다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산둥함의 바탕이 된 러시아 항공모함이 50에서 60개월,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60개월에 걸쳐 건조된 것과 비교하면 산둥함의 38개월은 빨라도 너무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빠르게 만들다 보니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38개월 만에 항공모함을 만들어냈으면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 책임자 순보총 경리는 훈장은커녕 국가감찰위원회에 체포되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산둥함 시운전 참관이 무산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진핑은 산둥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시운전에 참관하려고 했으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제 날짜에 시운전을 하지 못했고 이를 세계에 자랑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시 주석이 산둥함의 결함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조사 결과 산둥함은 건조 과정에서 막대한 부실이 있었고 그래서 결함투성이라는 점이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둥함뿐 아니라 이후에 건조된 푸젠함 역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요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항공모함과 함정을 빨리 생산하느라 부실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해군 함정수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게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올해 22일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생산 능력 감소는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주요 무기 프로그램을 지연시키고 초과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어서라도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함모 생산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국에 계속 밀릴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델 토로 장관은 미 해군과의 계약에서 납기와 비용을 지키지 못하는 미국 업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 해군이 미국 업체를 드러내놓고 비판할 정도로 미국의 조선업은 사실상 경쟁력을 잃은 지도 오래이고 자국 의물량을 납기 일내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다시 한국 조선소들에게 왔습니다. 지난 28일 미 해군 및 해병대를 관할하는 고위장성이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 하나오션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생산시설과 특수선사업부 등을 돌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주요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을 확인하고 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으로 한국 기업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위장성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울산조선소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우위함 충남함 등을, 하나오션의 거제사업장에서는 최신 내잠수함 장보고3 배치2를 확인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울산조선소에서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나와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에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델 토로 장관은 특히 한국조선소의 함정유지 보수 정비, MRO 역량을 확인하고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델 토로 장관의 한국 방문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전망으로만 흘러나오던 미군의 함정유지 보수 사업, 동맹국 위탁 사업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 내에서만 함정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해군의 함정연대와는 물론 운용 중인 전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선박 생산 능력의 약 50%를 점유한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투함의 규모를 현재 약 370척에서 2030년 440척까지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인 반면 선박 생산 능력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국은 2030년이 되어도 현재 290여 척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한국 등 조선산업이 발달한 주요 동맹국을 활용해 자국 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전투함의 단기 MRO 업무, 즉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조선소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정책 변화에 한국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미군은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만 약 200척의 함선을 보유 중입니다. 미군의 MRO 사업을 따내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인 MSRA를 신청했고 올 초에는 조선소 현장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하나오션도 가장 먼저 MRO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고 해외의 기술 이전 및 근접 지원 센터 등 MRO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따낸다면 한국 조선소들에게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의 고객, 미 해군의 물건을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